네, 우리 사회 수도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시시각각 토론 시간입니다. 마권 장외 발매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화상 경마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용산역 옆에 있는 이 마권 장외 발매소가 다음 달입니다. 원효로 용산 전자랜드 옆으로 새롭게 이전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오늘 토론 시간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마권 장애 발매소 이전 주체시죠? 한국마사회 김삼두 장애기획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마권 장애 발매소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세요. 용산구 화상 경마 도박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 30분 정도 토론을 할 텐데요. 토론 전에 두 분께 간략하게 좀 규칙을 말씀드리면 각각의 주장이나 답변을 하실 때 가능하면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또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반론을 하시더라도 한 1분 정도 이내에서 해주시면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1분이나 1분 30초 시간을 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오버가 되면 제가 정리를 해달라는 사인을 드리면 그 답변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마권 장외 발매소가 어떤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고 지금 어떤 형태로 서울에서 몇 군데나 운영하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김삼두 팀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선 경주를 시행하는 경마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공간으로서는 고객 수용이나 시설 운영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별로 장애 발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마권 발매 장소로 이용을 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문화시설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장애 발매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서울에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마장은 이제 과천에 지금 있죠. 과천하고 네. 부산하고 제주에 이렇게 3개소를 네, 전국적으로 3개가 있고요. 장애 발매소는 30개소, 서울 시내 10여 개소가 있습니다. 금토일을 운영을 하고 있군요. 자, 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전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요. 가장 이제 이런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얘기되는 것이 환경 문제나 이제 교육권 침해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서요. 이제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이전 반대 측의 가장 그 중요한 주장이신데요. 예, 정방 대표님, 학습권 침해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영향이나 피해가 있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학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장애 발매소는 사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상 도박 경마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학습권은 사실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도 안 되고 더러운 공기도 사실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박 환경이야말로 지대하게 학습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심여중 교실에서 화상 도박 경마장이 바로 보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건물에서 사실 그 건너편에서 보이는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꼴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도박 중독 유병률이 79.6%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와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두 번 갔다가 그렇게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이웃도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도 그런 도박 환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물 옆에는 통학로가 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리고 걸어서 가는 단체 관람을 가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전자랜드도 있고요.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상 경마장을. 그러면 폐해만 잔뜩 나옵니다. 조선일보도 담배 연기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중앙일보도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 심지어 대전 월평초등학교는 10학급이
두 학급으로 줄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놓는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하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사회 측 입장도 좀 듣겠습니다. 김삼두 팀장님, 뭐 시설 이전하시는데 또 어느 지역든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특별히 이제 학습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교육 환경에 마사회가 이전해감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가 뭐 이전을 통해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기보다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경마 사업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한 3,200억 정도의 교육세를 지자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육세 3,200억이 숫자적으로 들으면은 조금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요. 1인당 보통 학생의 연간 들어가는 급식비로 치면은 한 1인당 50만 원 정도면은 연간 한 60만 명이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고요. 요즘 정보화 시대에 이제 보급형 인터넷 PC 이런 거를 보급한다고 치면은 한 40만 대를 이 전국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이제 경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금으로 농림수산 계열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14,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 등록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농어촌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상당수를 교육 환경이나 이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세로 그리고 직접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김삼두 팀장님, 지금 용산역 옆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죠, 현재. 네. 이걸 이제 용산 전자랜드 주변으로 이전을 하고요. 건물은 지금 거의 지어서 다음 달에 이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20여 년 넘게 잘 운영을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럴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용산역 앞에 있는 용산지사 건물이 사실 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전부터 뭐 어쨌든 현재 건물이 이제 이전하고자 하는 현재 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를 추진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완공된 건물은 작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고 저희가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또 이제 확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확장이 아니고 이제 공간적으로 확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 용산 건물이 정원이 2,718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하는 건물 규모는 한 2.5배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현재와 같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경마도 이제 고급 레저 문화시설로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왜 확장 이전을 해야 되는가? 이제 마사회 측에서의 주장이 있으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방 대표님 의견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쟁점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앞서 교육권 침해 관련해서 이 법률상의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상의 문제가 없는가? 이게 아주 근소한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교 보건법상 이 막권 장외 발매소 같은 경우는 200m 이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가장 가까운 성심여고가 직선거리로 235m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35m 밖에 있다고 해서 이전이 가능한 거고요. 소위 35m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붙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 대표님 반대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률상으로는 위배된 것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주장하시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참 저희가 안타까운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35m라고 하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는 사실 215m 정도였고 네. 뭐 지금 뭐 15m인지 35m인지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게 따지면 50cm라도 더 되면 이거는 보건복지법에 학교보건법에 적합하니까 네.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보건법 제1조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은 보면 7조에서 사회의 책임이라는 곳에서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을 하는 환경을 아이들 학교 근처에 마련하시는 겁니다. 뭐 200m 사실 저희가 횡단보도 얘기하셔서 제가 그걸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입니다. 10분 거리가 가깝지 않다고 얘기하신다면 어느 정도 돼야지 가깝다고 얘기하실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걸어서 235m라는 게 걸어서 한 10분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235m인데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400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거리를 직접 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0분 걸립니다. 사실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25층 건물이 연면적 18,362제곱미터인데 학교 앞에 있다. 200m 조금 건너가 있다. 명동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물어보셔도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대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성심여고를 지금 얘기를 하셨고 성심여고 말고도 주변에 학교 시설들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효 초등학교는 그 걸어서 사실 별로 멀지 않고요. 또 다른 뭐 설린중학교, 남정초등학교 그 인근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마사회 측 주장은 어떠실까요? 물론 이제 규정들을 검토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입지를 선정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규정 안에서 하셨다고 하실 텐데 200m는 괜찮고 235m는 200m는 안 되고 235m는 괜찮다는 거냐? 이게 너무 잣대를 규정으로만 갖다 대고 도의적인 책임이나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나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꼭 법적으로만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 거리가 조금 벗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 건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그게 용도가 변경이 되고 그 적합한 건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거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학교 보건법상에 사실 이제 200m 내에 입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50m 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업시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200m 내에는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위해한지 아니면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지 그런 게 따져가지고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부분이 크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무릅쓰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법률적으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그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시설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저희가 입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론에서는 용산역 막권 장애 발매소 이전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역에서 원효로 용산 전자랜드 옆으로 신축해서 다음 달 이전 예정인데요. 마사회 측 입장과 또 지역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막권 장외 발매소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또 근거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모양인데요. 2008년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토대가 됐다는 얘기인데. 반대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산 이 시설 이전뿐만 아니라 사감위 쪽에서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좀 묻고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2008년도에 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도박 중독 유병률이 좀 더 낮은 본장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도심 지역의 장애 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자. 그리고 축소하자. 근데 사실 이 용산에 지금 오는 화상 경마장은 이거와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고요. 2008년에 그런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용산은 과천 경마장까지 지하철로 2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접성이 만약에 필요한 조건이라면 굉장히 떨어지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장애 발매소 시태 조사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일본은 1대 3이더라고요. 경마장 대 화상 경마장 비율이. 네. 우리나라는 1대 10입니다. 그래서 차츰 낮춰줘야 되는 게 맞고 사가미가 이 원칙대로 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할 필요도 없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 발매소 허가 신청 조건을 강화해라. 그다음에 이전 시 사가미와 사전 협의토록 하라. 그리고 면적이 변동할 때 공사 착공 이전에 사가미에 통보하라 하는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장외 발매소는 김 팀장님 마사회 측에서만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개인이 만약 사설로 하는 것은 불법이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공식적인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막권 장외 발매소인데 시민들 입장은 어쨌든 사행산업인데 좀 더 외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그런 고려를 해야 될 입장이고 사가미 측 안도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도 사행산업 발전 종합 계획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시에 모든 걸 개선하기는 어려운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마산업은 특히나 이제 대규모 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장애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경마공원만으로는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경마 선진국이라고 하는 제 외국도 조금 전에 일본도 뭐 1대 3 비율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한 50개 정도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도 한 10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별도로 뭐 아예 이 경마장만 운영하면 참 좋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삼두 팀장님이 한국마사회 장외 기획팀장이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막권 장외 발매소 이쪽을 이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용산 발매소를 이전할 당시에도 이걸 추진하셨고 현직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게 조금 예측이 되거든요.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거나 다른 장소를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저희가 뭐 어쨌든 외곽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외곽으로 이전하고 장애 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거기 기본 원칙에 이제 따라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용산 건물은 이제 어떤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작년에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 확정된 이상 저희가 이제 좀 더 잘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도심 내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외곽으로 빠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공원형 장애 발매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성마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이 겸비된 그런 장애 발매소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도심 내에도 일부 존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침 지금 용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좀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시겠죠. 뭐 물론 이제 마사회 측에서 현업을 담당하시고 또 어쨌든 국가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김삼두 팀장님이 또 지역 주민이시고 마사회 근무 안 하신다면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지역이 사실은 이제 서울의 중심 지역이고 굉장히 발전이 앞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개발이 좀 무산이 된 바가 있고요. 용산 전자랜드도 사실은 옛날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쪽도 많이 생기고 이제 온라인 거래도 많이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용산 막권 장애 발매소가 유동 인구가 몰려들면서 좀 상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마사회 측의 주장이시고 주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텐데 이제 마사회 측에서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나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뭐 금액적으로 이게 뭐 산출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권 활성화 부분은
상권이 살아나려면은 당연히 그쪽 지역에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예.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은 우선은 이제 뭐 매점이라든지 식당에 이용을 하는 뭐 인구가 많아지는 거고, 꼭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뭐 특산품이라든지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공원형이든 아니면 복합문화공간이든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회사에 장애 발매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공동대표님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 논의 자체를 교육적 목적과 환경과 정서, 생활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논점이 아니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이 마사에서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반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지요? 네. 방금 그 사회자분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우선이죠. 네. 무엇보다도. 맞죠. 예. 맞는 말씀이지만, 예. 세계 1구에 따르면요, 광주에서 화상 도박 경마장을 개장하면서 네.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마사의 정직원은 5명 뿐이고 100명은 사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그 민원이나 이런 비용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연간 사회 경제 비용이 약 78조라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사실 지금 그 김 팀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추상적 이익이거든요. 구체적인 손실과 추상적 이익의 어느 것이 더 앞설 건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 레저 시설이라면 매점과 식당이 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사실 저희 상인들의 매점과 식당을 이용하실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자상가 건물이라서 여기는 전자부품들이 많이 팔고 그런 관련 상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상권이 활성화될 것인지는 사실 의문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 팀장님 추가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저희가 네.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약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시설의 내에 뭐 매점이든 식당이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주변에 보면은 식당, 매점, 전자랜드에도 식당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시설 유지 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지역 내에서 이제 그 업체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그 주변에 뭐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가 구입하는 물품, 공급하는 뭐 음료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지역 내에서 지역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장외 발매소를 이전하는 마사회 측 입장이나 반대하는, 적극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아니지만 해당 관청인 용산구청의 입장, 관계자가 나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용산구청이, 관할구청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전이 승인이 된 거겠죠. 근데 지금 또 용산구청은, 장외 발매소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 측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뜻을 그러면 지금 용산구청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전을 반대한다 하고 했더니 용산구는 25년 동안 사실 화상 도박 경마장이 있으면서 폐해를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러면 용산구에서 몰아내자 하고 지금 10만 서명을 같이 받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2달 만에 저희 노력만으로 2만 서명을 받았고 지금 어제 확인한 결과 용산구청은 3만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용산역 앞에 있는 것도 용산구 관내에 있는 거죠. 같은 예. 용산구는 굳이 확장 이전해서 가면서 활성화시킬 이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그때는 왜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도 좀 궁금한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2010년도에 사실 이게 허가가 났고요. 네. 저희는 입점 4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용산구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처음에는 실망을 했었는데 저희가 많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네. 용산구도 주민의 입장을 같이 고수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군청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내줬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입장에 같이 뜻을 하면서 이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사회 측은 부담을 좀 느끼시겠네요. 입장이 어떠신가요? 네. 네, 당연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용산구에서도 뭐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 대신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나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거를 사후에 이렇게 행정 조치에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는 그건 사실 행정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이후에 뭐 건축이든 뭐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허가권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그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은 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용산역의 마권 장애 발매소, 공식적으로는 용산지사 마권 장애 발매소인 모양이죠? 네. 예. 네. 장애 발매소가 법적 명칭이고요. 저희는 각 지사, 그러니까 용산지사로. 네, 용산지사로. 예. 같은 용산구에서 이제 전자랜드 옆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지금 용산역에 위치한 경마장의 사용 기간이 10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계획은 다음 달로 세우고 계신 거죠? 네. 예,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또 반대를 하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이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해결 방향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계신 입장인데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마사회가 방금 신뢰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팀장님께서. 사실 서초구청과 마포구청은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마사회가 먼저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회가 작년 12월 28일 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 주민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불거졌고요. 그 신뢰성은 사실 마사회가 깨트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보로 돈을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왕의 교실 마지막 방송에서 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희망을 두려워하게 하겠다, 현실이. 희망이 현실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큰 희망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 계속 하고 계시다 그랬고요. 네, 10만 서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외곽 이전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사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같이 움직일 생각입니다. 예. 자, 마사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사실은 그 지역으로 어쨌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될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노력이나 계획을 하실 건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 한국마사회 직원이기도 하지만은요, 저도 어차피 그 집에서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 주변의 학교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도 양심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시설 운영에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 내에서 정말로 장애 발매소라는 게 지역에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지역 내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번 용산지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공기업이면서도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구나 하는 그런 기회를,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는 저희 한국마사회가, 보다 더 잘 운영되는,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론 용산역 마권 장애 발매소 이전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저희 30분의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 들으시는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좀 합일점을 찾아가고
또 상대방의 생각도 듣는 그런 시간이면 예, 목적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지사 막권장애발매소 이전 주최 측이시죠. 한국마사회 김삼두 장애기획팀장님, 그리고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정방공동대표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